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를 연하고 있는 종목들이자 멤버십 분들께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기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매크로 관점에서 공유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공유를 드리고 있지만, 텔레그램 내에서는 매크로 관점뿐만이 아니라 버텀업 형태인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과거의 실적이 안 좋은 나머지 정당하게 저평가를 받았으나 이제 곧 머지않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종목들, 혹은 옵션 세력들이 좋게 보고 있는 저평가 종목들을 상으로 해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지, 그냥 PE 멀티플이 적은 저평가 종목들을 뿌리는 식으로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이 운 좋게도 지금까지 매크로의 방향과는 반대로 이렇게 이어나간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혀 소외받지 않고 오히려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영업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56배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에 있어서 2025년까지 실적을 이미 쳤을 때 연 평균 영업 현금 흐름 23%가 나오는데,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여기 56배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고평가인 셈입니다. 제가 무조건 테슬라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전 테슬라를 대상으로 장투를 하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도 테슬라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분석 드리면서 테슬라가 적정 주가에 수렴했을 때 이제 적정 주가입니다라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분석을 드리면서 매집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저점 대비해서 131%는 테슬라를 대상으로 지금 사라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당연히 펌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지금 프라이스 OCF는 56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당연히 고평가인 것입니다. 굳이 고평가인 기업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과 구글입니다. 아마존과 구글 또한 저희 텔레그램 내에서 분석을 이어나갔던 종목으로 이번 상승에서 꽤나 수혜를 받은 종목들입니다. 아마존은 2013년 3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 회복세를 보이는 아마존이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 만큼 매집하기 좋다라고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미 21%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아마존 경우는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투자를 함께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꾸준히 기업에 대한 트래킹이 뒤따라줘야 수량을 더 추가할지 아니면 전부 다 매도를 할지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젠 구글을 볼 텐데요. 구글의 경우는 꽤나 오랜전부터 분석을 계속 해왔던 종목으로 2022년 10월달 구글의 주가가 폭락했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주시해서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분석을 드린 종목입니다. 구글의 경우 $100까지 떨어져 주었을 때 여전히 저평가라고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드렸으며, 이렇게 구글의 매출액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때 더 많은 구글의 주식을 모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2%의 수익률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로 기분은 좋습니다만 매크로의 상태가 워낙 안 좋은지라 꾸준히 현금 흐름을 모으면서 주가의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보잉입니다. 보잉 또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종목으로 벌써 저점 대비해서 약 62% 정도 올랐습니다만 저평가에서 적정 주가를 한 것이지 아직 고평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계속해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잉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10월 26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 고평가는 아닌지라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잉의 경우는 이전에 2023년에 41.50%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 24년에는 80%, 그리고 25년에는 29%로 29%라는 연 평균 영업현금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적정 주가이긴 합니다만 최소 얼마나 이 기업을 트래킹을 잘 하고 대응을 함에 따라서 최소 17% 이상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대응을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하고요. 지금 매크로는 너무 안 좋은 상태인지라 현금 흐름을 모아나가면서 좋은 주식이 또 하락했을 때 매집해 나가고자 또 기회를 지켜보고 있으며, 좋은 기회가 온다면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마존이나 테슬라, 구글, 보잉, 그리고 그 외 종목들처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섹터도 있는데요. 그 섹터는 바로 원유 섹터입니다. 원유 섹터에서도 옥션 타란츠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지라
이 영상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에 아직 투자하기에 1년 정도가 되지 않은 CP인 캘럼 페트롤리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CP의 경우는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워렌 버핏이 옥션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평단가를 방어했던 것처럼 저 또한 원유 섹터를 대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줄여나가 왔는데요. 원유 펀더멘탈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는 부분 중 하나로서 사우디가 7월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감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유의 수요가 아직 2019년 때만큼 훌륭하진 않지만 적어도 2022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경기 침체라는 우려와 반대로 이렇게 수요가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6월달을 마지막으로 전략 비축류 SPR은 종료가 되고 이제 오히려 매수를 하기로 한 만큼 여기에 잡힌 SPR은 사라짐에 따라서 더 많은 원유가 원유 재고량으로부터 빠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SPR이 사라진다면은 6월 23일을 기준으로는 약 8.29 밀리언 배럴이 빠지겠지만 나중에 1.4 밀리언 배럴만큼이 사라짐에 따라서 더 많은 원유의 양이 원유 재고량으로부터 빠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가솔린, 디스틸레이트 그리고 항공유에 대한 재고량은 올타임 로우에 가깝습니다. SPR이 사라지고 사우디인 감산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란은 이미 미국과 딜을 하기도 전에 몰래 많이 팔아먹었는지라 재고량은 이미 올타임 로우이며, 러시아 또한 이렇게 공급량을 줄이기 시작하는지라 이렇게 2023년 하반기의 수요와 공급 상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태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유가는 경기 침체가 터지기 직전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상승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은 2022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는 6개월 안에 터진다, 1년 안에 터진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인 7월인 지금 여전히 경기 침체는커녕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강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다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을 때 보통 경기 침체는 터지지 않고 골디락스와 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할 때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유 섹터 상으로 매집을 이어나가오기도 했습니다만 옵션 세력을 트래킹하여서 단타 전략 또한 구사하였습니다. 쇼피파이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단타 전략으로 갑자기 콜옵션 양이 7,551개어치가 이렇게 늘었다라고 공유를 드렸고요. 콜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득을 보려면은 52.53달러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야 세력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쇼피파이는 이렇게 거대한 갭을 채우면서 주가는 지금 이미 폭등한 상태입니다. 쇼피파이 이외로 캐터필러 또한 옵션 세력을 연계해서 분석을 드렸고 4월 12일날 콜옵션의 물량이 자그마치 15,579기가 늘었다라고 분석을 드리면서 8월 18일까지 264달러가 되어야 그때부터 콜옵션 세력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그리고 그 이후에 크게 폭증을 하였고 여전히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캐터필러는 제가 유튜브에도 분석을 남겼는데 캐터필러를 사려라고 비유수만 드는 종목입니다. 6월 3일날 작전주 세력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캐터필러의 분석을 유튜브에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앞서 또 다른 옵션 연계 단타 전략은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또한 멤버십 분들 상으로 미리 텔레그램에 분석을 드렸고요. 보시면 페이팔의 옵션 만기일은 이렇게 7월 21일로 콜옵션의 포지션 물량이 1435기가 갑자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7월 21일 안에 이렇게 73.05달러 이상이 되어야 세력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지라 페이팔을 미리 분석 드렸고요. 페이팔은 제가 분석한 뒤로 이미 약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73달러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페이팔은 PE 멀티플 기준으로 고작 14.71밖에 받고 있지 않은 종목으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이익 성장률은 각각 19%, 14%, 13%로 15.7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지금 14.71의 멀티플은 페이팔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역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실적은 페이팔의 실적이 머지않아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옵션 세력들이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의 확률로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매크로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옵션 세력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포지셔닝을 하였고 그들이 포지셔닝을 한 이유가 제 입장에서 납득이 되면은 저 또한 함께 포지션을 잡습니다. 페이팔의 경우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우 저평가라는 것과 실적 부분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만큼 옵션 세력들이 포지셔닝을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종목들을 꾸준히 분석해온 입장에서 지수 ETF를 투자할 필요도 없고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할 필요도 없으며 숏을 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매크로를 분석하고 공유드리는 이유는 오로지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크로가 좋든 안 좋든 저는 개별 종목을 꾸준히 투자합니다만, 매크로가 보다 안 좋은 위치에 있다면 투자하는 금액을 평소보다 조금 줄여서 투자하되 현금 흐름을 늘리고요. 매크로가 좋다면 보유 현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저평가된 종목에 전부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매크로가 안 좋다라고 해서 숏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알고 있다면 숏을 칠 필요도 없고요. 펀더멘털이 좋은 저평가 기업을 상으로 매집만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다만 매크로가 안 좋을 때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게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린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다들 조심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